스튜디오 실리콘밸리와 함께하는 샌호세 라이브. 미국 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 뉴스와 한인 사회 소식, 사람 사는 세상 다양한 스토리를 전하는 샌호세 라이브. 오늘도 이 프로그램을 찾아주신 분들 모두 멋스럽게, 즐겁게,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과 응원이 되어줍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추수감사를 앞두고 전하는 샌호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이 나온 국보, 아니 이제는 글로벌 보물이 된 BTS가 어젯밤 열린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를 차지했습니다. 말하자면 대상을 받은 건데요. 현지 시각 21일 저녁 8시 LA 마이크로소프트 티어터에서 열린 AMA였고요. BTS는 올해의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뿐만 아니라 페이보릿 팝 듀오 올 그룹과 또 페이보릿 팝송 부문까지 거머집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그룹, 또 최고의 노래 부문까지 거머쥔 것이죠. 어젯밤 LA BTS가 완전 접수한 셈인데요. Seven Boys from Korea로 시작된 팀 리더 RM의 영어 소감도 좋았지만 4년 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미국 데뷔 무대를 했는데 이 상을 받을 줄 몰랐다. 다 아미 덕분이다 라며 한국말 인사를 나눈 슈가의 소감 역시 좋았네요. 콜드플레이와의 합동 공연에 이어 단독 라이브까지 선보인 BTS. 마이크로소프트 티어터가 흔들흔들 했겠습니다. 지난 5월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이어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까지 석권한 방탄소년단. 내일 모레 그래미 어워드의 후보가 발표된다는데 내년 2월 1일 이러다 또 큰일 내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어젯밤 BTS가 경쟁했던 아리아나 그란데인데요. BTS는 직접 만났었겠죠? 좀 부럽네요. 위스콘신주의 작은 도시 워키쇼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으로 오늘 아침 미국 언론들은 참담한 표정이었습니다. MBC 뉴스 등 각 매체는 어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을 전했는데요. 워키쇼 경찰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5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워키쇼 대로에서는 크리스마스 퍼레이드가 있었고요. 특히나 10대의 어린 학생들이 행사를 이끌고 있었기에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욱 안타깝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아직 경찰 당국에서는 그 신상과 범행 동기, 테러 연관성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친 학생들 또 그 부모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SUV 차량을 사람들 사이로 몰고 들어간 인간, 도대체 왜 그랬는지 열이 좀 나네요. 오는 25일 목요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미국 내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민족 대이동이라는 표현도 가능한데요. 땅이 넓은 만큼 동서남북으로 항공기 이용이 많은 것인데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CBS 등 미국 내 매체들 미 교통안전청 TSA를 인용 보도하면서 지난 19일 하루 동안 미 전역의 공항보안 검색대에서 총 224만 2,956명의 탑승객을 검색했고 이는 2020년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라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주엔 항공기 여행객 수가 훨씬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8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역대 최고였던 2019년 12월 1일 당시 290만 명에 달했던 공항 검색대 통과 인원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치료제 개발, 위드 코로나 등으로 가족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인데요. 패밀리 프렌들리, 가족 친화적인 미국 사람들, 이번 추수감사절 만찬은 반드시 가족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 참을 만큼 참았다는 표정입니다. 한편 추수감사절로 급증한 여행객 소식, 미 보건당국으로서는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 이후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분이죠.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파우치 박사는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가 위험 수준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미국 내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는 93,196명으로 전주 대비 30%나 증가했는데요. 올해 코로나 사망자 수 또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내 백신 접종 대상자 중 약 6천만 명이나 아직 접종하지 않은 상황. 파우치 박사의 경고를 뒷받침하는데요. 부스터샷이 꼭 필요하진 않다는 이 파우치 박사이지만 그만큼 1차, 2차 기본적인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해야 할 미국 내 홀리데이 시즌. 가족들의 그 환한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으로 더 안전한 연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1000슬라를 넘어선 테슬라인데요. 3000슬라가 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미 경제 전문 매체 CNBC에서는 지난 10월 초부터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소개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공장에서 작업 중인 직원들이 일을 하는 동안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했다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의 지시가 잘못된 것 같으면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문제가 없다면 즉각 시행하라. 만약 위의 상황 중 어느 것도 수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직원은 즉각 사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테슬라 주주들의 마음을 기대에 부풀게 하는 내용인데요. 19일 현재 $1137의 테슬라 주가가 $3000까지 오를 것이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주장에 일론 머스크 역시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머스크의 요청대로 최선을 다하는 기업, 끊임없이 변화하고 쇄신하는 기업이라면 정말 테슬라, 아니 3000슬라를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혹시나 제가 테슬라 주주 아니냐고요? 비밀입니다. 요즘 전기차 분야가 화랑새입니다. 테슬라를 필두로 루시드와 리비안 등 새로운 이름이 관련 분야를 이끌고 있고 애플 또한 2025년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 시판을 공표하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미국 자동차의 이 전통적인 자존심 누구인가요? 빅2라 불리는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가 전기차 개발을 위해 각각 반도체 관련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포드의 경우 미국 내 반도체 위탁 제조사, 즉 파운드리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와 차량용 칩 공급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는데요. 글로벌 파운드리는 TSMC, 삼성 등에 이어서 파운드리 점유율 4위에 해당하는 제조사입니다. 포드는 또한 각종 차량에 특화된 칩 공동 연구 개발에도 나서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인데요. 짐 팔리 포드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2023년 말까지 연간 6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밝히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GM은 세계 최고 반도체 설계 업체 중 하나인 즉 팹립스 기업 중 이 미국의 퀄컴, 이 네덜란드의 NXP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는데요. 전기차 개발 생산을 위해 꼭 필요한 반도체 설계 인력을 확보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2008년 경기 난 이래 자존심을 구겨온 포드와 GM이었는데 반도체 업체와의 협력 강화 덕분에 전기차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눈앞에 현금 다발이 날아다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캘리포니아주에는 남북을 관통하는 5번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140km의 속도로 크루즈 시스템을 사용해도 되는 곧게 뻗은 도로이기도 합니다. 팍스뉴스5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도로 위를 달리던 현금 수송 차량의 문이 열리고 다량의 현금 뭉치가 도로에 날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순식간에 고속도로가 돈바다로 변했고 현장은 곧 아수라장이 되었다네요. 차를 세우고 돈을 주우러 나선 사람들이 몰리면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는데 정신없이 돈을 줍는 사람, 이를 인스타에 공개하느라 바쁜 사람, 가져간 현금을 돌려달라는 고속도로 순찰대에게 차 안에서 문을 잠근 채 반응하지 않다가 체포된 사람 등도 있었습니다. 이미 돈을 반납한 사람들도 많지만 여전히 현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데요. 고속도로 순찰대에 더해 FBI까지 나서게 된 고속도로 위의 돈벼락 사고. 벼락은 늘 조심해야겠죠?
미국 내 주요 뉴스, 이민사회 소식과 사람 사는 세상 이야기로 꾸며보는 샌호세 라이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추수감사절을 목전에 둔 미국 내 이민자분들, 또 사랑하는 고국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분들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제이와 함께한 샌호세 라이브 2021년 11월 22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